혹시 철학관에 가셨다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대충이 들어와서 조심해야 해. 사주에 사명살이 꼈어. 큰일 나겠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불안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다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을 미리 읽어주는 관계 대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합충형 해파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기본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주팔자란 내가 태어난 연도, 월, 일, 시를 각각 두 글자씩 나타낸 것으로 총 8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글자를 흔히 8명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8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즉 공동 거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이는 사이좋게 지내고 어떤 이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 관계의 방식을 보여주는 5가지 패턴이 바로 합, 충, 형, 해, 파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합은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결합과 팀워크의 에너지입니다. 충은 너 비켜, 다 엎어 라며 충돌하고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형은 고장났네? 수술 좀 하자는 조정과 교정의 시간입니다. 파는 아씨, 액정 깨졌네처럼 균열이 생기고 짜증나는 지연이 생기는 것이고, 해는 쟤네 둘 꼴 보기 싫어 라며 질투하고 회방을 놓는 작용입니다. 무섭게 들리지 않으시죠? 이건 꼭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사주 속 8글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 지도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입니다. 합은 볼트와 너트가 딱 맞게 결합되는 것처럼 두 기운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되는 힘입니다. 현실에서는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 혹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안정감을 주는 에너지이지만 한편으로는 꽉 묶여 있다는 느낌의 답답함, 즉 딜레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에도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는 방합입니다. 같은 계절 글자끼리 뭉치는 것으로 임묘지는 목국, 사오미는 화국, 신유술은 금국, 해자축은 수국을 이룹니다. 혈연이나 지연으로 묶인 가족이나 고향 친구처럼 끊기 힘든 끈끈한 결속력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삼합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에이스들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 뭉치는 것으로 신자지는 수국, 해묘미는 목국, 인호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을 이룹니다. 프로젝트 팀처럼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셋째는 육합입니다. 음과 양이 찰싹 달라붙는 1대1 짝꿍 관계로 자축합은 토, 인해합은 목, 묘술합은 화, 진유합은 금, 사신합은 수, 오미합은 화를 이룹니다. 절친한 친구나 비밀 연애처럼 직접적인 1대1 결속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충입니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일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충의 개념은 정반대의 에너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재건축과 같은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사나 이직,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터닝포인트 또는 꽉 막힌 상황을 강제로 뚫어버리는 돌파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충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호걸의 사주팔자에는 충이 많고 합이 많은 자는 소인배다. 즉,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충은 사고와 갈등, 파괴로 나타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불의에 맞서는 투쟁력과 폭발적인 혁신의 에너지가 됩니다. 충은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주는 강력한 모터입니다. 세 번째는 형입니다. 형은 형태가 일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망치나 메스를 대는 구조조정의 시간입니다. 인사신은 사명, 축술미는 사명,
자묘는 상형, 그리고 진진, 오, 유유, 해에는 자형이라 합니다. 현실에서는 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시술, 법적 소송이나 빡빡한 계약 조율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고통이 따르지만 병을 고치려면 피할 수 없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제대로 다잡는 시간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삼형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형살이란 사주에서 세 가지 지지, 12지가 서로 부딪히며 압박, 갈등,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격이 강한 세 명이 한 팀이 된 상황입니다. 서로 양보가 없으면 갈등이 폭발하고 반대로 방향이 잘 맞으면 추진력이 폭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형살의 본질입니다. 삼형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사신이 모이는 삼형, 축술미가 모이는 삼형, 그리고 자묘가 만나는 상형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있는 분들은 갈등과 경쟁이 많고 고집이 센 편이며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버거울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삼형살을 타고난 분들은 오히려 강한 책임감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경쟁에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실제로 리더, 사업가, 전문가, 그룹에서 삼형살을 가진 분들이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힘이 바로 삼형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가 잘못 쓰이면 자신과 주변을 함께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살의 핵심은 바로 관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상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돌의 에너지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삼형살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형살이 있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면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형살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업상대체입니다. 칼이 날아오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칼을 쥐고 휘두르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형살을 긍정적으로 쓰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를 바로잡는 판사, 검사, 경찰, 칼을 다루는 요리사나 정육업자, 그리고 형태를 뜯어 고치는 정비사나 미용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살을 타고났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파입니다. 파는 완전한 파괴보다는 내부의 균열과 귀찮음에 가까운 에너지입니다. 약속이 어긋나거나 잘 진행되던 일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죠. 작동은 되지만 거슬리는 깨진 폰 액정처럼, 캔슬된 저녁 약속처럼, 짜증나는 재작업처럼 나타납니다. 파가 있는 시기라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돌아보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이 자꾸 어긋나고 있다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해입니다. 해는 찰떡같이 붙어있는 합을 질투해서 가운데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 작용입니다. 현실에서는 사내 정치, 뒷담화, 구설수로 나타납니다. 잘 사귀는 커플 사이에 끼어드는 눈치 없는 불청객처럼 관계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타격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멘탈 탈곡과 피로도 상승이 특징입니다. 해가 강한 시기에는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은 마그넷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으로 연애, 결혼, 팀워크 결성, 안정적인 결속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충은 철거와 재건축의 에너지로 이직, 이사, 터닝포인트, 환경 변화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형은 수술칼처럼 아프지만 필요한 교정으로 수술, 소송, 법적 조율, 구조 조정의 시기입니다. 판은 깨진 액정처럼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계획 지연, 사소한 마찰, 잦은 재작업이 생기는 때입니다. 해는 회방꾼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내 정치, 뒷담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내 사주에 이 중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합충형의 판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부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오늘 날씨 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만 있지는 않죠. 튼튼한 우산을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에 비바람이 온다면 우산을 단단히 준비하고 합에 따뜻한 햇살이 온다면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날씨 속에서 운전대를 쥐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사주는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합충형의 파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만세력을 열어보거나 철학관에 가시게 되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 사주 속 8명의 캐릭터들이 오늘 어떤 인간극장을 찍고 있는지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는 결론이 아니라 오늘의 일기예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날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